저는 이 자리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께 공식적으로 21대 총선 정책 공약에 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오늘 정의당에서 정책 공약집을 총선 발간을 했습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고향 총선 후보이고 그리고 지금 정책위 의장인 박원석 의장님 오셨네요. 네. 그래서 박원석 의장님이 먼저 전체적인 선거 이 공약집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김병권 정책본부장님께서 추가 발언을 해주시고 앞에 서 계신 저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각 분야별 좀 짧게 1분 이내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입니다. 정의당의 공약의 특색과 주요 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정당 간 가치와 정책에 유의미한 차별성을 다투고 유권자들이 이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검증해서 선택을 하는 경쟁의 장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가치와 정책의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도의 다름 아닌 몰가치적인 진영 심판론, 더 많은 의석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위성정당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선택마저 제약하는 불모의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와 국회를 더 깊은 퇴행의 늪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가치 중심,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정책으로 승부하고 공약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도 선거의 의미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께 공식적으로 21대 총선 정책 공약에 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재쟁점들과 각 당의 대안을 두고 각 당 정책위 의장이 책임있게 토론에 나섬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시다. 오늘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에너지,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과 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 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고 국제 교역이 감소하는 등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대적인 공공투자 경제회복 프로그램으로 진보적 경제비전이자 사회비전인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시를 위한 이민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부 아닌 이주민 정당 기구를 국회에는 이주사회전환투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더한 재외등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외등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등포청을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한아세안 간 인권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공동체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셋째, 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 이주민에 특화된 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언어나 문화 등을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이주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 가족의 성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 가족 정의의 범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주민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치료 지원, 재료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 자녀 세대 대상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재래를 위한 노동비자 영주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권 존중 이주 노동 관계를 제도화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법제화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 아동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인권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천만 다문화 사회의 1,000만 이주민을 위한 공약 정의당이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대한민국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박인숙입니다. 오늘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취약한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미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러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사업장, 이러한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하게 있습니다. 이번 저희의 노동공약은 땅에 정직한 나라가 아니라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전퇴일 3법을 공약으로 제안을 합니다. 50년 전 전퇴일은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돌아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도 없고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에 전퇴일이 대학생 한 명만 있었으면 지금 시대의 노동자에게 절박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서 정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 필요합니다. 땀에 정직한 나라 정의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장혜영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불평등 타파 공약 5대 공약 가운데 청년 기초 자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이제 세대를 넘어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습 불평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수저의 자식이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의 자식은 무수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의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기초자산제는 흙수저 청년에게도 국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약입니다. 이 사회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만들어온 성장의 결실은 모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세를 신설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해서 만든 재원으로 그렇게 시행될 청년 기초 자산제는 우리 사회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20살의 시작을 뒷받침하는 사회 찬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노원민 비례대표고 박운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세계화되면서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들이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두 달밖에 안 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의 현황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또 이번에 농민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전염병 사태가 식량의 위기를 또다시 심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민 기본소득, 그간에 저희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PD수첩에 출연한 트랜스젠더 인프루입니다. 2002년 첫 성별정정 판례로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수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했지만 아직도 예규를 통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우해찬 의원님이 끝내지 못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입법하겠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가족 구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혼 이성 커플, 1인 가구, 생활 공동체 증가 등 다양해지는 가족 구성에 발맞춰 동반자 등록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 법제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혼인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역범인 에이즈 예방법에서 성소수자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에이즈 예방법의 전파 매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간호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차별의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은 12차례나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배복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집단적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디딤돌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었지만 정책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삶은 4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과 장여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반드시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